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개그맨 신동엽의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예인들의 사주풀이를 하다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사주대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상황을 많이 발견하고, 네, 재밌을 때가 참 많아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한번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그맨 신동엽 씨는요, 개요일주로서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쵸? 아직 좀 추울 때죠. 그쵸? 그리고 지금 금이 이렇게나 많고요.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받아서 목으로 설기하는 인 아웃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사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디어나 기획력, 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내뱉는 것을 상관으로서 아주 잘 쓰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개그맨들이 머리가 제가 보기에는 직업군들 중에 가장 좋아야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신동엽 씨의 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통하고 있는 모든 개그들은 이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개그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지금 계속해서 인기를 끄는 인자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 지지에도 편인이라는 아이디어,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화와 토가 없는 3개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예요. 인중에 병화와 무토가 숨어 있죠. 인중에 병화와 무토가 숨어는 있지만 일단 원국 자체에는 화와 토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개수 입장에서 화토라는 거는요, 재관이랍니다. 남자에게는 이 재와 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재는 이제 그야말로 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관이라는 건 명예나 직업, 네, 자식, 관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에 있어서 이 재관이 없다는 건 결국 신동엽님은 어떤 그 조직체에 몸담아서 뭔가 그 명예를 쫓는 그런 일보다는 결국에는 본인의 탁월한 이 머리, 인성을 이용해서 입담으로 상관 입담으로 내뱉는 이런 직업군을 아주 잘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아웃이 잘 되는데 이제 재관이 오면은 좋은 시기를 맞이하겠죠. 세운에서 화토가 오면은 좋을 때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 경금, 신금, 네, 이렇게 유금, 금이 많은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 관리에도 굉장히 철저하고 맺고 끊고도 좀 잘하는,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이 발달해 있는 관계로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꼭 한 번은 끝까지 해보는 그런 성정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목도 결국에는 이제 혼자 우뚝 서려는 그런 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의 뜻도 사실은 호랑이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고 개인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갑이나 인의 성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MC도 여러 명이 동반돼서 나오는 그런 예능 MC 그런 프로를 맡는 것보다는 한두 명 정도로 이루어진 소규모로 MC
소규모의 MC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가 더 맞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엽님은 앞으로도 다수 체제의 어떤 그런 예능의 MC보다는 네, 소수의 MC를 두고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계속해서 나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일간의 특유의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는 좀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죠. 인상도 좋으시고 네, 이 개수일간의 그런 특성이기도 하답니다. 그렇지만 속은 이렇게 단단하게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세운에서 병화나 술토와 같은 화토가 오면은 신동엽님에게는 용신의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와 수와 금은 기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이 많이 지금 수도 강한 수인데 뿌리도 있고요. 뿌리도 강한데 거기다가 금의 생까지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수가 좀 범람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갑인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수기를 좀 빨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갑인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금들을 조금 제어해주는 화의 성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동엽님은 상관격이에요. 네. 인중에 투관된 게 없죠. 이 상관격이라는 거는 말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개수에게 있어서 인목은 개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개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기 때문에 묘가 장생이에요. 묘가 장생인데 묘 앞에 있으므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 인목은 목욕에 해당된답니다. 목욕을 이렇게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목욕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미운 7살 여기저기 네, 생각 없이 막 벌리고 다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목욕의 성분이 있어서 그런 패널로서도 약간 그 수위 높은 그런 개그나 그런 멘트들을 날리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그런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성분인 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목욕 성분이 아주 그냥 신동엽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목욕이 이렇게 강한데 이 목욕을 적당한 수위로 조절해 주지 않는 금이 없다면 어떤 자신이 한 멘트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수모나 연예계에서 어떤 안 좋은 그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욕이 아주 수위가 적절하면서도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하면서도 재치발랄하게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는 그런 말재간이 굉장히 이 신동엽님의 가장 큰 좋은 직업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들으면서 걱정되잖아요. 저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은 딱 거기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신동엽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개그계에서 그리고 이 MC나 패널에 있어서 좀 생명이 길게 가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을 통해서 이제 개그맨 신동엽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봅시다. 일단은 어렸을 때 해자축이 왔네요. 어렸을 때 해자축이 왔어요. 일단은 수기하고 금기는 귀신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어렸을 때는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비겁이 안 그래도 지금 강하죠? 밀어주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수기가 넘치는데 또 수기가 왔기 때문에 이때는 신동엽님이 뭔가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천간으로 보면은 무기토가 왔어요. 천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때 편관이 오고 정관이 왔지요. 네. 그러면 상관을 지금 네. 이 상관을 기토가 잡았죠. 그래서 이때는 좀 상관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움직임이 막 부산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왔지요. 무토는 그야말로 정관이지요. 네. 정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동엽님이 뭔가 명예를 추구하고 뭐 학교 생활을 한참 하고 있을 때일 텐데, 예,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언제 개그맨 공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토 시절에 14세부터 23세 이때까지 그런 개그 콘테스트나 그런 데서 수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신동엽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주만 보고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왔어요. 정화가 왔는데 정화가 오면은 일단은 화토가 없는 상태에서 화토는 용신이라 그랬죠? 네. 이제 이때 이제 공채에 합격하고, 네, 이제 이때부터 좀 뜨기 시작하는 거죠.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용신의 대운이 와서, 이때부터 잘 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인월은 아직까지 추워요. 인월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면 인월에는 하늘에서 비가 약간 서리가 돼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우적으로 조금 많이 불리하죠. 안 그래도 지지의 조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정화가 천간에 뜬다는 거는 조우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용신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이 화가 왔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잘 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시점인데 이 병화는 이 인 속에 지장간으로만 있었던 병화였죠. 지장간으로만 있었던 병화가 천간에 뜨기 시작했어요. 이 사주는 인성, 비겁, 상관 이렇게 3주로 이루어지는 사주였어요. 상관생재는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신동엽님은 결국에는 이 상관을 써서 이 안에 있는 병화로 상관생재를 해야 되는 사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를 쫓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말재간 상관을 써야지 저절로 재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인 중에 병화가 천간에 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동엽님은 이제 돈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는 시기가 됐지요. 돈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네 인중의 병화가 투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걸 용신이 왔으니까 당연히 잡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 병화가 이 신금하고 잡혀서 병신합 수로 변했어요. 근데 수로 변했기 때문에 이 좋은 용신이 귀신인 수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은 병화 시기에는
용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신이 이 신금과 합거돼서 기신으로 화하는 그런 용신을 용신으로 써먹지 못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재성이지 사실은 합쳐져서 기신인 술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시점이 아니었는데 이때 사업을 무리하게 벌리기 시작했겠죠. 네. 더군다나 이 술은 개수에게 있어서 천살이에요. 천살이라는 거는요, 인생에 있어서 천살을 맞이하면 사람이 엎드려 하늘에 엎드려서 하늘에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천살에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이때 막대한 부채를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용신을 용신으로 못 써먹기도 했고, 이 천살 대운에 굉장히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제대로 용신을 못 써먹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죠. 용신인데 용신을 용신으로 못 쓰고 용신이 합거돼서 기신으로 변할 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이제 49세잖아요. 그럼 을류대운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을은 이제 식신이죠. 식신하고 지금 인성하고 식신하고 정인하고 합쳐져서 을경합 금이 됐죠. 네. 금의 성분이 강해져서 다시 수가 많아지는 그런 형상으로 가고요. 그렇지만 이 지금 신동엽님은 결국에는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식상을 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닥 안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직업군을 그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금대운도 지금 편인이지요. 네. 그래서 편인대운이라서 이제 도식의 염려가 좀 있지요. 이때까지도 좀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때 사업에서 벌린 일들에 대한 책임을 이때까지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회복이 조금 어렵고요. 조금 궁핍할 수 있어요. 도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에 있어서 이제 조금 편안함을 가져왔다면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대운이기도 하겠죠. 돈 아니면 건강 둘 중에 하나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대운이 왔어요. 갑목. 계속해서 신동엽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갑목을 써먹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이때가 오히려 본업에 충실해서 다른데 눈을 안 돌리고 그냥 본인의 인생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나이 50대에는 이 월지를 충하는 대운이 와요. 그쵸? 이때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사람이 50대에 오면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플랜도 짜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직업군에 있어서 이제 나이적인 한계를 조금 느낄 수도 있어서 또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임계수가 왔네요. 네, 천간에 임계수가 왔어요. 일단은 수가 지금 기신인데 수가 계속 좀 와 있어서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행히 아래 지금 대운을 한번 보세요. 대운이 사오미, 화가 지금 용신인 데다가 지지에 지금 조우를 맞춰주는
화대운이 64세부터 84세의 대운까지 계속해서 온답니다. 진짜 좋은 사주는 50대 이후, 40, 50대 이후부터 풀리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20, 30대에 반짝 떴다가 나머지 몇십 년 동안에 계속 하락하는, 추락하는 그런 운을 달리고 있는 사주들보다는 뒤에 가면서 좋아지는 사주가 더 좋은 사주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정신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항상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항상 사람이 있는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신동엽님은 정말로 본인의 직업군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 받으신 분이신 거죠. 자기의 사주를 감으로 알았을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일찌감치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사주를 역행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역행해서 살다가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성패가 많이 부침의 그런 형태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신동엽님은 자신의 어떤 사주를 직감적으로 예측을 했는지 본인의 길을 잘 선택했고, 이때 당연히 화를 봐서 돈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화를 보면은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되겠죠. 이게 병신합수로 귀신으로 변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를 살고, 천살 대운에 가만히 납작 엎드려서 하늘의 처분을 바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 너무 많은 것을 벌려서 이때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도 느끼고 인생의 교훈도 많이 느끼면서 본인의 직업을 천업이라고 여기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리라 봅니다. 재밌죠? 이렇게 사주대로 살아가는 거 보면 저도 참 재밌어요. 근데 같은 사주라 해도 정말 다르게 사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신의 사주를 좀 알아야 되고, 자신의 사주의 단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단점을 항상 보완하면서 살려는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릇을 알아야지 그 그릇만큼 살려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인생에 큰 풍파가 없을 텐데, 본인의 그릇은 밥 공기에 불과한데 대접 정도의 어떤 그런 그릇으로 살려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사람이 아주 큰 시련에 처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주를 본인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그릇의 크기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적어도 아주 큰 풍파는 겪지 않고 무난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네요. 다들 태풍에 의한 어떤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이라고 하는데 피해가 없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